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1회 기출 예상 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인 텔레마케팅 관리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25문항씩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갈 문제를 함께 위주로 여러분들과 구성을 해보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직접 교재를 참고하셔서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콜센터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이직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볼까요? 공정한 처우 그리고 승진 관리. 여러분들 기업 다니실 때 굉장히 공정하게 처우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승진 관리 굉장히 공정하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겠죠. 그죠? 이런 부분으로 이직률이 높아질 수는 없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관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조화로 인한 이직.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떤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죠. 3번, 불확실한 비전 및 커리어 패스. 그렇죠. 4번,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고객들로 인한 심각한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이직률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5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혁적 리더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바탕에 둔 리더십, 어떤 거죠?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2번, 리더는 조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가깝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수직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3번, 부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때요?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구죠? 그린리프. 최근에 그 기출문제 중에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이것이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설명이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지문 중에 그린리프 학자 이름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린리프가 나왔다?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죠. 동기를 부여해주고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비전에 몰입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뭘 가지고 있나요? 카리스마. 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비전에 조직의 비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줘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4번 문제 볼까요? 텔레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신체 언어 등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우리가 물론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고객을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진행하는 비대면 전화 상담이긴 하지만 언어적인 부분 말고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을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음성, 속도, 분위기, 말 분위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2번,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은 기획, 반응, 실행, 측정, 평가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반응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실행 이전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 먼저 기획한 다음에 뭐예요? 실행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기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엔요. 바로 측정,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측정, 평가 이 순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텔레마케팅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맞네요. 그렇죠? 4번, 인바운드 형태로 신상품에 대한 관심도 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거 뭐예요? 지금 관심도 조사, 뭐 선호도 조사, 어떤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하나요? 우리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볼까요? 다음 중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성공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본인이 믿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숙지할 수 있도록.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2번 전문적인 텔레마케터의 채용 그리고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네, 3번 체계적인 사전 준비 그리고 스크립트. 체계적인 사전 준비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4번 효율적인 고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5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다음 중 모니터링의 평가 요소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콜센터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상담 내용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청취하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상담원 코칭이 들어가기도 하고 상담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것을 평가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모니터링은요. 말 그대로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듣는 거죠. 그러면 고객 상담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모니터링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음성에 친절하느냐?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응대를 했느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번 보기 잠깐 볼까요? 음성의 친절성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상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주관적인 평가, 선택적인 청취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 2번 코칭 결과 피드백 객관적인 응대. 이것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라고 평가 요소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4번 정량적인 평가, 정확한 데이터, 상담원의 근태랑은 모니터링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0번 볼까요? 이번 인바운드 성과 지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바운드 성과 관리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시간당 접촉 횟수, 2번 평균 통화 처리 시간, 3번 평균 통화 시간, 그리고 4번 평균 통화 수. 굉장히 어떤 시간이라던가 통화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왜 그렇죠? 인바운드가 성공적으로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탄력적인 인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시간당 접촉 횟수는 얼마나 고객을 많이 접촉을 했는가라고 해서 보통 아웃바운드에서 이 상담사가 얼마나 많은 고객하고 접촉을 했는가, 전화를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 6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1번 볼까요? 컴퓨터와 통신체계를 결합하여 텔레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기술을 뜻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콜센터 인력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서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도 콜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이 뭔가요? 바로 정답은 CTI죠. 정답은 2번이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콜 라우팅이라고 있어요. 콜 라우팅? 콜 라우팅이 뭘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콜센터가 굉장히 대형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인바운드 콜센터, 아웃바운드 콜센터 따로따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이번엔 시스템을 통합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61번의 정답은 2번 CT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볼까요? 유형성, 공감성, 그리고 신뢰성, 반응성으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정답은 이것들을 대상으로 뭐 해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 5가지로 서비스 품질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서브퀄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어떤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서비스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품질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 64번 볼까요? 다음 중 고객의 입장에서 본 모니터링의 장점은 그랬어요. 자, 모니터링의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 입장에서 봤대요? 고객의 입장에서 봤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평가 능력과 코칭 능력이 향상이 된다.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능력이 향상돼요. 누구예요? 모니터링 담당자죠. 그다음 2번. 콜센터의 전체적인 서비스 표준화를 실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기업에서 말하겠죠. 3번. 늘 발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 4번.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고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거 누가 입장이에요? 상담사 입장에서.
계속해서 코칭을 받고 약점을 조금 이제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때요? 상담사에 이렇게 능력이 좀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볼까요? 콜센터의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상담사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나 쉽죠, 사실 여러분. 어때요? 상담사 수를 보통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다. 무엇던 원칙? 관리 한계의 원칙. 왜 그래요? 너무나 관리하는 상담사 수가 많으면 상담사가, 이 슈퍼바이저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 볼까요? OJT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3단계에서 세 번째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과 훈련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OJT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OJT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잘 봐야 된다고 했었죠. 온 더 잡 트레이닝이 있고요.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 있어요. 온 더 잡 트레이닝은 어디예요? 바로 근무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프 잡 트레이닝은요. 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번 볼까요? 보통 단체로 진행이 되고 직장을 벗어난 환경에서 실시되는 훈련으로 여러 형태로 운영한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외부 강사도 초청해야 되고 뭐 어떠한 공간도 있어야 되죠. 게다가 어때요?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받으려면 생산지 이탈, 근무지 이탈하는 거죠. 그럼 생산성도 문제가 있어요. 누가 과연 이 일을 대신 해줄 것인가. 그래서 어때요? 직원들이 많은 대기업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던가 어떤 그 직원들이 좀 적은 상황에서는 조금 활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2번, 근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은 근무지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온 더 잡 트레이닝이 되겠죠. 3번,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요. 4번, 참가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진 내용이 아니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그렇죠. 시간이라던가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욕구에 맞춰진 내용 교육이 아니에요? 당연히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볼까요?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 설득해야 하므로 되도록 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자, 여러분 우리 아웃바운드 상담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웃바운드는 기업에서 직접 상담사가 전화를 주죠. 그럴 때 어때요? 빨리 끊고 싶죠. 그죠? 그리고 상담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장점, 이러한 혜택을 빨리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될까요? 안 돼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속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구성되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볼까요? 스크립트는 통화 목적과 방향 설정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통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스크립트는 상담사의 능력과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래요. 그리고 상담원들 어때요? 능력을 또 표준화시켜주고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장점도 있다. 4번, 스크립트는 고객 응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가요. 일반 어떤 상담을 진행하는 스크립트도 있지만 특히 인바운드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나요? Q&A 문답집, Q&A 스크립트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정답 6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번.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평가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육훈련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이것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확인하는 평가 4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했어요. 1번 반응 기준을 평가한다. 2번 학습 기준을 평가한다. 3번 결과 기준을 평가한다. 4번 통합 기준을 평가한다. 정답 4번이죠. 통합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인가요? 행동 기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볼까요? 반응 기준. 반응 기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교육이 끝난 이후에 조직원들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학습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땠나요? 라고 묻는 거죠. 보통 뭐 어떤 인터뷰를 한다던가 설문지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학습 기준 평가는요? 학습 기준 평가는 어떠한 보통 이제 사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교육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변경이 되었나,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 3번 결과 기준을 평가한다. 결과 기준을 평가한다는 건요. 어떤 조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 정도 그리고 또 어때요? 교육을 했으니까 비용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비용에 대한 파악, 편익을 비교하는 게 바로 결과 기준 평가다. 4번 행동 기준. 행동 기준은요? 어떤 성과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직원들의 인터뷰를 좀 한다던가 혹은 좀 관찰을 해서 정말 행동이 좀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까요?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직무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직무 분석이죠.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무 분석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직무 순환이나 직무 어떤 평가, 직무 개발 등은 사실 크게 문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직무 분석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직무 기술서, 그리고요 직무 명세서가 있었죠. 직무 기술서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작성이 되었나요? 과업, 업무 중심이죠. 과업 중심이라면 그러면 직무 명세서는요? 어떤 것을 위주로 했다? 인적 상황, 어떤 이런 직원들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인적 요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인적 요건을 굉장히 토대로, 그런 것들 토대로 구성이 된 것은 바로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직무 분석의 결과,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 이 두 가지 비교하는 부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콜센터 조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콜센터 조직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정성, 2번 고객 지향성, 3번 유형성, 4번 신속성. 우리가 콜센터 조직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고객 지향성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유연성, 어떠한 상황이라던가 혹은 고객에 따라서, 고객 유형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라던가 혹은 어떤 융통성을 좀 가지고 근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번 신속성, 고객의 불만이라던가 혹은 문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계속해서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려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1번 부정성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3과목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